안녕하세요. 푸보의 주식회사 대표 안성문입니다. 영화 관람 개수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영화 산업 운영 방안을 추천하는 AI를 주제로 CGV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푸보의 주식회사입니다. 푸보이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올해 7월에 설립된 갓 태어난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푸보이는 For the blank, by the blank, of the blank의 뜻으로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AI 기술을 통해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지와 함께 기업, 고객 맞춤형 AI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통해 푸보이가 준비된 기업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이 푸보의 주식회사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보의 주식회사 대표 안성문입니다. 상년 기간에 따른 영화 관람 개수 예측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푸보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보이 주식회사는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갓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푸보의 주식회사는 Think Optimally.라는 의미로 항상 기술에 대해서 최적화와 효율성을 생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으로는 저와 함께 CTO인 이혜리님과 2명이서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영화 개봉작 및 기개봉작 관객 수를 예측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년 기간에 따른 영화 관람 개수를 예측하는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로는 CGV로부터 아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약 19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AI 모델링, 예측하는 전체적으로 총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영화 기본 정보, 영화 구성원 정보, 사회 이슈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관객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로 총 15가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Y값인 유로 발매 수량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아웃라이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기준을 4분위수 검정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4분위수 검정을 한 번만 하지 않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한 결과로 오른쪽 표와 같이 총 10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 개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데이터의 개수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며 데이터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번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개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줌과 동시에 이제 데이터의 개수도 늘려줌으로써 데이터 빈곤 문제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피처 15개에 대해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리니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방법 중에서도 포스트홀의 t-테스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4분위수 검정을 통해서 나누었던 10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t-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데이터셋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공지능 모델을 넣을 때 각각 데이터셋에 어울리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넣기 전에 데이터마다의 피처가 너무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0에서 1 사이로 정교화를 통해 학습률 향상과 더불어서 최저값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설명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데이터 수집한 결과 너무 데이터가 비정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퀀셜한 DNN은 일반적인 DNN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차원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이미지 분야에서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즈넷의 스킵 커넥션 방법과 덴스넷의 컨캐티네이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대로 그거를 DNN에 적용해서 저희가 만든 컨캣 DNN과 스킵 DNN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AI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인 예측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을 분석해서 각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선정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 250 이하에서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값이 0.13보다 작다는 피처가 어느 정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약하다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스킵 커넥션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피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스킵 DNN을 적용하였고, 크롭 1000부터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값이 0.45 이상으로 어느 정도 피처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제 Y 값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전 레이어에 있는 피처를 다음 레이어에 그대로 전이시켜주는 컨캐티네이션 방법을 사용한 컨캣 DNN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현재 10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의 관객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앙상블 기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균을 내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 현재 10개 데이터셋의 아웃풋을 인풋으로 하는 스텝 2에 이제 그 앙상블 웨이트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한 번 더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봉 1, 시점 1, 시점 2에 대해서 예측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푸보이 주식회사의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분화된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주어진 태스크는 전국 단위의 영화별, 상영 기간별 관객수 예측이었다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지역별 인구 밀도와 상영관 수가 비례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푸보이 주식회사가 지역별, 상영관별, 영화 관람객 예측을 통해 각각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화 방안을 직접 구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을 적용해서 지역마다의 연관성도 알아냄과 동시에 지역별 영화 관람 개수 예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개봉 이전에 대한 영화를 예측하는 것이 이번 주어진 주제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봉 이전에 알 수 있는 피처들만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상영관 수, 스크린 수, 좌석수 데이터를 따로 수집을 해서 총 10개의 피처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인구수를 기반으로 저희가 한 노드가 한 지역을 뜻하는 덴슬리 웨이티드 그래프를 직접 설계를 했고, 한 노드를 가리키는 지역별 데이터는 오른쪽 표와 같이 2차원 매트리스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총 3차원의 그래프를 한번 설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2차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푸보이 주식회사가 3차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새로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11월 10일에서 11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총 6개의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관람객 수 지역별 순위로는 경기, 서울, 부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기도에서는 각 영화 6개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며 최종 관람객 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해본 결과를 가지고 개봉 이전 관람객 수를 지역별로 예측함과 동시에 상영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시간 예매율 기반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수집이 자동화가 될 것이고, 예측 AI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세분화된 예측과 모델 정교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아웃풋을 가지고 한 번 더 프로모션을 추천할 수 있는 AI 모델링을 한 번 더 거친다면 지역별, 상영관별 맞춤 홍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영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푸보이가 CGV와 함께 협력을 한다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푸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무대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예린 PM님이 질의응답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보다 정교한 이 예측 모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주어진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 이후부터는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도별 관람객 수라는 피처로서 그거를 한 번 더 주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크롭을 했던 그런 기준들도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은 수로 크롭을 해서 이것들을 앙상블을 하는 기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 과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만을 이용하셨는데 사실 공고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변수 추가라는 그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문제 정의 이제 뒷부분에서 사업화 방안에서 문제 정의를 하셨을 때 인구 밀도와 상영 관수가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역을 더 세분화하면 상영 관수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딱 끝내시고 그 이후 솔루션을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 뿐더러 저희가 두 명이서 진행하는 거라서 안 그래도 뉴스 크롤링이라던가 SNS 같은 좀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를 잠시 미뤄두자라고 일단 판단을 했었고요. 만약에 지금 CGV와 계속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네. 인구 밀도랑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결론을 내신 게 사실 저는 지역을 더 세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가 인구 밀도는 적지만 상영 관수는 월등하게 많은데 그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 성남 지역을 따로 하고 뭐 사실 시군구로 나눠서 했으면은 훨씬 더 뭔가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은 해보셨는지. 네,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봤는데 공공 데이터로 저희가 또 얻기도 좀 힘들었을 뿐더러 저희가 이런 지역별을 나누게 된 이유가 지역별로 그 영화 관람객 수가 장르별로 또 다른 데이터를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액션이 많다면 서울은 뭐 멜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골고루 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 맞는 이제 저희가 영화를 추천을 해야 이제 좀 더 매출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나 그 흥행의 엔터 콘텐츠는 이미 산업에서 그 수요 예측과 사전 예측의 모델링들이 이미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의사결정자들이 그 지금 17페이지에 도출하신 상영 등급, 장르, 관람 객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대정의하기 굉장히 좋은 필터링인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많이 보는 것들이 일종의 키워드 검색량, 커리 카운트, 아니면 구글 트렌드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저희가 포착할 수 있는 지수인데 이제 17페이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델링에서 활용되지 않은 약간 팩터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다시 흥행 산업들은 고객의 예를 들면 조간 뭐 예를 들면 시차별에 따라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굉장히 근접한 시간대의 잔존율을 체킹한 다음에 다시 전체에 대한 수요 예측을 다시 서비스를 진행한 후에 다시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의 현재 19페이지에 나온 도출 결과들은 사실 그러한 시계열적인 방법에 대한 팩터를 담았다기보다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변수들만 담은 것 같은데 이 결과들은 시계열적인 뭔가 반응에 대한 결과들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지금 GNN 모델로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GNN 기법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
하고 지역별로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 수와 같은 거를 저희가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입혔고, 또 하나의 지수로는 저희는 평점과 그 평점을 매기기 위해 참여된 관객 수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피처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뉴스 크롤링과 뭐 SNS와 같이 그 다른 관객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여기서 더 이어서 상영 시간에 따른 GNN 모델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 앞으로 CGV와 계속 협업해서 한다면 저희는 상영 기간과 상영 시간까지 쪼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GNN의 또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입혀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금 지역별로만 나누셨는데, 사실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고객의 선호는 콘텐츠의 특별관, 아이맥스든 4D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관의 속성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상영관의 타입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역별 예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지역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결과로 프로모션의 하나의 방법으로 상영관 타입별에 맞는 프로모션도 예측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좀 너무 계속적으로 세분화시켜 나가자는 단계로,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저희가 보여드린 것이며, 계속적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저희의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 이렇게 발표와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보의 주식회사 안성문 대표님, 그리고 이예린 PM님 고맙습니다.